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잠수협회 강사 한우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스킨스쿠버 입문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강의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정말 단순합니다. 오픈워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물속에 일단 들어가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이상의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가볍게 알기 쉽게 초급 과정 시각 교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뿅. 자, 아름다운 수중 세계의 초대.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 중에 잠수를 할 수 있는 인구가 0.5%도 안 된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오픈워터 교재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바다의 세계는 침묵의 세계, 미지의 세계, 그 다음에 인류 보고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산호초와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여러 번 보기도 하고 또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대한잠수협회 강사 한우진이라고 합니다. 잘생겼죠? 지금 얼굴은 좀 살이 쪘는데 이때는 정말 잘 나갔었는데 대략 다이빙이라는 게 스킨 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킨 다이빙은 수면에서 호흡을 하고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스킨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은 장비를 착용하고 호흡할 수 있는 장비겠죠.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투어하는 거를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약자는 SCUBA인데 거시기인데 아무튼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교육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론 교육, 수영장에서 5m 풀장이겠죠. 수영장에서 실습하는 거, 그 다음에 해양 실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론 교육은 그냥 귀로 듣고 스킨스쿠버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제가 명시해 드리는 게 있어요. 그 한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실 수영장에서 제가 많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기,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한 장비의 사용법이나 그거를 응용해서 물속에 가라앉고 뜨고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할 겁니다. 이 교육이 지난 다음에 해양 실습은 정말 이제 야생이죠. 야생에 배 타고 들어가서 물속에 풍덩 뛰어 들어가서 동해 바다가 될지 남해 바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속의 생태계를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게 될 겁니다. 잠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잠수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보세요. 내비게이션 다이빙, 나이트 다이버, 흐린물 다이버, 고지대 다이버, 딥 다이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는 한번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잠수의 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귀로 듣고 한 귀로 보내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물리에 대해서 어떤 학교 강의처럼 학원 강의처럼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픈워터 물속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윗단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자, 공기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질소,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공기를 이제 압축을 해서 탱크에 집어넣습니다. 탱크에 집어넣게 되면 78%가 질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산소의 비중은
여기 있네, 여기. 20%밖에 안 됩니다. 그 20%의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저희는 다이빙을 할 건데, 산소 부분압 증가, 1.6 대기압 이상의 산소를 45분 이상 호흡하면 산소 중독이라는 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1.6 대기압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산소 중독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그리고 질소 부분압 증가. 이게 질소 부분압이라는 것은 30m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개 공기의 구성 성분은 이렇다. 1.몇 프로는 그냥 다른 어떤 공기들이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밀도, 강물의 밀도와 바닷물의 밀도는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빛의 전달이 달라져요. 그리고 소리의 전달이 달라지고, 열의 전달이 달라지고, 저항이 있고 압력이 있습니다. 이 밀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되냐면요, 밀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 시 굴절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이 굴절 현상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모르지만. 그리고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이 마스크, 수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사물이 실제로 25%에서 33% 커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만한 고기가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 크다라고 이제 쫓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그냥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수심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죠. 이 빨간색부터서 없어져요. 수심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바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5m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사물이 흑백으로 보입니다. 흑백. 올 흑백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인공적인 태양의 빛을 발사를 하죠. 쨍 하고 발사를 하면은 5만 가지 칼라색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랜턴이에요. 일반 랜턴 가지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꺼져요. 수중 랜턴이라고 있어요. 수중 랜턴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리의 전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빛의 전달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흑백으로 보이는구나. 그걸 바꿔주는 게 랜턴, 수중 랜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리의 전달이 있는데, 육상에서는 눈을 감고 누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닷속에서는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근데 방향이 어디서 들리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육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육상에서 가다가 이쪽 귀에 먼저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이쪽 귀에 소리가 들리죠. 이 시간차를 이용해서 사람이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수중에서는 초당 1500m 가요. 소리가 초당 슉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모르죠. 이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들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귀에. 그렇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이 머릿속에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수중에서는 어떤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두리번 이해하셨죠? 가끔 강사가 이렇게 때립니다. 바닥을 쇳덩어리로 이렇게 때리면은 강사님이 우리를 찾고 있구나, 스톱해라, 어떤 그런 신호기 때문에 잠깐 두리번해서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소리의 전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열을 뺏기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열을 뺏기게 되는데, 그 열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슈트라는 걸, 잠수복을 입어요. 우리 해녀들도 막 입잖아요. 해녀들은 이제 고무로 된
신축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잠수복을 입는데 저희는 폴리 이렇게 된 잠수복을 입습니다. 예전에는 3mm, 5mm 이렇게 입었었는데 지금 5mm, 6mm도 입더라고요. 신축성이 너무 좋아져서 잠수복을 입게 되면 일단 체온이 많이 감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잠수복을 5mm, 일반적인 겁니다. 5mm 잠수복을 입고 우리 바다에서 유영을 하게 됩니다. 열대 지방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잠수복 미리가 2mm 그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일단 잠수복 그 미리수가 좀 작아지는 거고 13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이제 드라이 슈트라는 건식 잠수복이 있어요. 잠수복이 이 잠수복에 대해서는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운 바다에서는 건식 그리고 이 15도에서 30도 내에서는 습식이라는 건 물이 들어간다. 잠수복과 이 피부에 사이에 물이 들어간다. 어떤 그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압력, 대기압, 절대압이 나오는데 모르겠죠. 압력의 정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쉽게 설명하자면 하늘에서부터 바닥까지의 압력을 절대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하늘에서부터 지표면에 물 위에까지를 대기압이라고 그러고요. 물층에서 물 바닥까지를 수압이라고 그럽니다. 수압.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만 알면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저처럼 강사가 되거나 마스터급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알아야죠. 왜냐하면 다양한 잠수를 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15m, 20m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치가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깊은데 그런 데를 이제 탐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산을 하고 잠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압력의 변화에 따라 기체의 부피의 변화가 다르다. 이게 좀 중요한데 이게 몇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풍선을 불잖아요. 이 머리통만하게 제 머리가 좀 작아요. 얼굴만 크지 머리통은 작습니다. 머리통만하게 이렇게 불어서 얘를 가지고 들어가요. 제가 나중에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물속에 쭉 들어가면 20m권 정도 들어가면은 요만큼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압력, 수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높아집니다. 물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물이 이제 누르는 거죠. 나를.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탱크에 공기도 마찬가지로 양이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 작은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마시는 공기 1m층 그러니까 30m에서 마시는 공기와 물 위에서 마시는 공기하고는 이 양 차이가 달라요. 이만한 공기를 30m에서는 요만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탱크를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은 1시간도 호흡을 합니다. 1시간 이상도 호흡을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시간은 짧아지게 되죠. 자, 단순하게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부력의 세 가지 상태. 부력이 뭐냐면은 몸을 물 위에 뜨게 만드는 거예요. 부력이 없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물에 뜹니다. 근데 왜 가끔 가라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양성부력이 있고 중성부력이 있고 음성부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양성부력으로 있을 때는 그냥 구명조끼를 우리가 입고 물속에 떠 있다. 구명조끼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노란색, 막 그 주황색 그런 조끼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도
그 같은 조끼를 하고 들어갑니다. 조끼를 안 해도 슈트만 입어도 그게 구명 조끼의 역할을 해요. 슈트만 입어도. 그 조끼를 차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양성부력이에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성부력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음성부력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이 조끼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포켓처럼. 잠시만요. 양성부력에서 이제 음성부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끼에 있는 공기를 빼주면 이제 이렇게 음성부력이 됩니다. 음성부력이 돼서 수심층에서 중성부력을 맞춰서 이제 유영을 하게 되죠. 바닷속에서. 양성부력은 그냥 수면 위에서 가만히 휴식을 할 수가 있는 편안한 자세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성부력을 맞추는 이유는 이렇게 물이 여기가 이제 15m권이라고 봐요. 한 1m 50에서 14m, 13m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더 뜨지도 않고 이 지점에서.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성부력이에요. 근데 음성부력은 그냥 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을 손짓고 때론 걸어서 손짓고 기어다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체력 소모가 많아져요. 체력 소모가 많아지면 공기의 소비량도 많아진다. 최소로 중성부력을 잘 맞추셔서 거의 손은 가만히 두고 핀만 이렇게 툭툭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력의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부력을 조절하는 방법. 이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거를 말씀드릴게요. 웨이트라는 거는 이제 납벨트예요. 우리 방송 프로에서 많이 해녀들이 하고 다니시는 납벨트 있잖아요. 그 납벨트를 웨이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력 조절기, BC, 구명조끼 같은 거 있죠? BC. 그리고 호흡 조절, 폐에 공기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거를 얼만큼 뱉어내느냐에 따라서 부력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데, 이래서 폐에 있는 공기를 다 뱉으란 얘기구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 알몸으로 들어가면은 부력이 있죠. 그래도 알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알몸에서 웨이트 2kg짜리, 3kg짜리 웨이트 하나만 차면 그냥 물속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슈트를 입어요. 슈트를 입으면 안 가라앉아요. 3kg를 차도 안 가라앉아요. 자, 거기에 BC를 찬다. 안 가라앉아. 자, 거기에 모자를 쓴다. 더 이렇게 부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장비에 따라서. 탱크의 잔압, 부력 조절기 안에 공기량, 다이버의 체격, 그 다음에 착용하고 있는 웨이트의 양, 장비의 부력. 장비를 모든 걸 하면 할수록 부력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력 늘어난 것만큼 웨이트를 더 늘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키로수마다 있긴 있는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건 현장 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공기의 소모, 수심에 따른 수압의 변화, 그리고 10m마다 수압은 1기압씩 증가한다. 1기압씩 증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공기,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산소라고 하고, 우리들은 공기 탱크라 그럽니다. 공기 탱크. 산소 탱크가 아닌 공기 탱크. 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를 압축해서 그걸 들고 내려가서 그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공기 탱크예요. 산소 탱크 아닙니다. 산소 탱크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그 탱크를 하나 1500리터짜리를 가지고 내려갔을 때 보통 10m권에서 뭐 50분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m를 가는데 한 10분? 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서 호흡을 많이 해요. 손동작도 많고 발동작도 많고 동작이 많으면 공기의 소모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동작을 최소화해야 된다. 얌전하게, 얌전한 고양이, 강아지처럼 이렇게. 아셨죠? 보통 뭐 이렇게 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세요. 깊은 수심을 가면 갈수록 공기에 소모되는 시간이 아주 적어진다. 다음 파트 2. 잠수의 생리. 네, 잠수의 생리. 예, 이렇게 쭉 있죠. 수영장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거예요. 멋있죠? 예. 아우, 간지나. 자, 압력에 의한 신체의 변화. 압력 아주 중요해요. 자, 이걸 정리를 못하면은 이 귀의 압착, 이걸 정리를 못하면은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잠수함을 타서 물속을 돌아다녀야 돼요.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이 귀의 압착만 해결할 수 있다면 적은 돈으로 그 물속을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귀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잠수를 못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잠수함 하나 사세요. 큰 거. 여러 가지 압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뒤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귀의 압착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귀가 아파요. 왜 아플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이 고막이 이렇게 눌려요. 그러면 그걸 펴줘야지만이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귀의 압착을 푸는 거를 인콜라이징이라고도 하고 뭐 귀의 압착, 그러니까 한국말로 쉽게 귀의 압착이 와요. 오면은 그걸 풀어주면 되는데 푸는 방법은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하니 이렇게 공기를 뱉는다 그러죠. 사실 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뽕 이렇게 뚫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 만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렇게 압착이 온다. 귀의 압착. 이 귀의 압착을 풀지를 못하면은 다이빙을 더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하면서 교육생 2분 정도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3회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이제 다이빙을 입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합니다. 귀가 아프지 않아야지만이 다이빙을 입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컨디션에 따라서 귀의 압착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사이너스의 압착인데 이게 이제 뭐 감기나 알레르기, 축농증 등으로 인하여 이제 이 농이 차서 막혀서 압착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보통 치아 이게 땜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했을 때 안에 공기층이 있을 때 이제 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게 치아 뭐 땜을 한다거나 뭐 치료 중이다 그러면은 잠수를 낼 수 있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잠수가 될지 안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네. 압력에 의한 장비의 변화. 이렇게 이제 마스크 압착, 잠수모 압착, 잠수복 압착인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얘만 해결을 하면 돼요.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뭐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드라이 슈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마스크 압착. 이 마스크 압착은 어떻게 오냐? 이렇게 쭉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마스크가 이렇게 압착이 와요. 이렇게 꽉 눌리는 현상. 그 눌리는 현상 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코로 공기를 살짝만 해주면 그 압력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죠. 이걸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간간히 그런 분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신기해요. 볼 게 많아. 신기하다 보니까 압착이 오는데도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올라왔을 때 이게 팬더가 되죠. 팬더가 눈에 실핏줄이 좀 터져가지고 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어요. 압착이 오면 그 압착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귀 압착이든 수경 압착이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승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승할 때 주위 압력을 줄어들고 폐 속의 공기는 팽창함으로 이 공기를 뱉지 않고 상승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은 참지 않고 계속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 상승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그다음에 잠재적 팽창에 의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잠수 시 절대 숨을 멈춰서는 안 된다. 뭐 보이르 법칙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잠수 시 절대 숨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승할 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부력이 더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폐도 마찬가지고 호흡을 계속 하더라도 충분히 뱉어줘야 되고 장비에 대한 부력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염두하고 수심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장비에 대한 어떤 공기가 남아있거나 그러면 그걸 빼주던가 어떤 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흡을, 숨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머릿속에 각인하고 계십시오. 공기 색정증이 있고 기종이 있고 기흉이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폐에 관련된,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기종, 피하 기종 있는데 얘에 발생되는 요건은 깊은 수심에서 잠수를 하다가 갑자기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문제가 물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낮은 수심층에서는 괜찮아요. 낮은 수심층에서는 올라오더라도 큰 데미지가 안 입는데 보통 30m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은 공기가 체내에 흡수되어 있는 공기들이 아주 작은 알갱이지만 30m에서 5m까지 이렇게 쭉 떠버리면은 그게 이제 커지게 되죠. 그게 이제 이렇게 막혀서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은 다치는 거죠. 피부가 다치고 피하층이 다치고 폐가 다치고, 이런 거는 이제 챔버실이라고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의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수심층, 그리고 한 시간 내 잠수, 일단 그런 거 공식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줄 텐데 그런 것들만 잘 지키면 이런 문제점들은 안 생긴다는 거. 근데 기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깊은 물속에서 갑자기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분당 9m의 속도로 천천히 호흡을 계속 하면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자, 압력에 따른 간접적인 신체의 변화. 보시면 이제 산소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약입니다. 약 1.6 기압 이상의 산소를 흡입한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공기를 사용하잖아요. 산소가 아니에요.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깊은 물에서 이제 잠수할 때, 그리고 때론 산업 잠수사들이 그 산소 농도가 짙은 어떤 그런 거를 또 이제 탱크를 하나 보조 장치를 하고 이제 다니는데,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는 여러분은 산소 중독이 올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은 최대 40m죠. 여러분은 40m 못 들어갑니다. 안 돼요. 그리고 질소 마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질소 마취는 물속에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하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앉아 있고 신발 벗어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짓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보통 질소 마취는 수심 30m 이상 내려갔을 때 이제 사람마다 오는 게 다른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공기통에 질소가 아까 몇 프로였잖아요. 비중이 컸잖아요. 그 질소가 몸에 이제 흡수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흡수되면서 그 질소 마취가 이제 생겨요. 술에 취한 것처럼. 항상 다이빙은 두 사람이서 이제 버디가 돼서 이제 다이빙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내 짝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목덜미를 잡고 살짝 몇 메타 정도 올라와 주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럼 또 다이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알아서 천천히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강압병에 대해서 이제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해녀분들도 있고 산업 잠수사분들도 있고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강압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라는 게 체내에 흡수되어 있던 어떤 그런 가스들이 이런 근육 조직, 뼈 사이사이에 이제 와서 통증이 오는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콜라를 이렇게 퉁 따면은 어떻게 돼요? 거품이 막 올라오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인 거예요. 체내에 녹아있는 어떤 그 고압의 질소나 어떤 그런 것들이 체내에서 이제 막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하는 분들은 이 강압병이 안 온다. 그리고 강사의 통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근데 알고는 있어라. 자, 이런 모든 병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챔버. 저압 챔버. 가끔 우리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강사님들 보면은 보통 1년에 50강에서 100강은 합니다. 이 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탱크를 얘기를 뜻해요. 저희 이제 어떻게 전문가들의 속어죠. 한 탱크, 두 탱크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강, 두 강, 10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런 단어를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탱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축적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희들도 가끔 우리 팀원, 강사 팀원님들도 가끔 이런 챔버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하죠. 네.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가면 좋대요. 우리 팀원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법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를 한다. 여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해녀분들, 호흡을 참고 깊은 수심에 갔다가 푹 다시 올라오는 그런 해녀분들이나 산업잠수사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파트 3입니다. 잠수의 장비. 잠수의 장비는 다 이렇게 다 늘부려 놓고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수경이 있었지만 보통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수경은 이 이란식이라는 거는 유리가 통으로 하나가 이란식이에요. 그리고 이안식은 유리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트맨인가요? 이렇게 아무튼 거기에 그리고 교정용 렌즈,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교정용 렌즈가 거기에 이제 따로 붙겠죠. 이 수경에 대해서는 우리 오픈워터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표준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도 가서 직접 자기 얼굴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얼굴이 또 작기 때문에 또 큰 걸 사면은 또 좀 그래요. 신축성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조금 작은 스몰형 자기 얼굴에 맞는 수경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게 되면은 이 수막이라고 표현해, 무슨 막이 있어요. 안쪽에. 그 막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되게 치약, 칫솔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불로 그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나오니까 그건 그렇게 제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스노클링, 스노클. 숨대롱이라고 하죠, 숨대롱. 이 숨대롱은 우리나라에서도 다이버들이 예전에는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이제 파도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탱크에 있는 호흡으로 이렇게 물 밖에서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데 탱크에 있는 걸로 이렇게 빼서 그냥 이렇게 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탱크에 공기가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공기가 다 떨어졌을 때는 빼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고 다니는 이거는 어떻게 안전 조치에 따라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자, 그리고 오리발이 있겠죠. 그 그냥 발로 이렇게 끼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스트립으로, 이 스트립으로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맨발로 하는 게 아니라 슈즈가 있어요. 잠수형 슈즈를 신고 이렇게 신발처럼 이렇게 된 걸 신고 스트립으로 끈을 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추진력이 괜찮죠. 그래서 다이빙 할 때는 조금 더 딱딱한 오리발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수복, 슈트라고 하죠. 보통 슈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습식하고 건식. 처음에도 몇 번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이 건식 잠수복은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습식 잠수복은 물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체온을 빨리 어떤 맨몸보다는 좀 덜 그 체온을 뺏기겠죠. 근데 얘는 거기에 더 덜 뺏긴다.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이걸 입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더 하겠죠. 아무튼 잠수복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이제 예전에는 잠수복이 숏도 있고 뭐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교육생들은 자기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슈트를 이렇게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뭐 쏘이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게도 있고 찔리고, 그래서 이런 안전 보호 장치들을 좀 하고 잠수를 하시는 걸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장갑, 후드, 신발이 있다. 장갑은 필요하다. 이 모든 장비들이 리조트에 가면 이제 렌트를 해주는데 이제 개인 장비를 이제 살 때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장비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 장갑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초보자는. 왜냐면은 아무리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을 잘 못 가눠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경험치를 하다 보면 이제 몸을 천천히 가누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 잘못해서 이제 땅을 짚거나 근데 그 밑에 이제 성게, 가시가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아야하죠, 아야. 예, 두꺼운 장갑을 끼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부력 조절기, BCD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조끼형이 있고 요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끼형이 있고 이제 백마운트형, 이런 백마운트형이 있어요. 조끼형은 말 그대로 이제 구명조끼처럼 입는 거고, 백마운트는 구명조끼처럼 생겼는데 이게 거북이처럼 이제 뒤에가 있어요. 뒤에가. 그리고 무게가 달라요. 이제 이것도 가볍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무게가 다르냐면은 웨이트가 이 안에 뭐 15kg, 뭐 12kg, 뭐 이런 웨이트들이 안에 내장돼 있어요. 뭐 6kg도 있고 7kg도 있고, 이게 사람 자기의 어떤 장비에 따라서 이제 그 무게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허리에 차는 웨이트가 없이 이 장비 호주머니에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채워 넣는 어떤 그런 방법인 거죠. 얘는 허리에 웨이트를 차고 조끼를 입고 이제 하는 거고, 이 부력 조절기가 보여주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림에 나온 거하고 좀 비슷하죠? 회사 제품마다 좀 다른데, 자,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탱크에서 고압이 들어가는, 누르게 되면은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 활용법은 나중에 이제 가르쳐 주겠지만, 부력 조절기 BCD가 있다.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호흡기라고 하죠. 호흡기. 대체적으로 호흡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알고 계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항상 호흡기는 오른쪽에 있다. 왼손잡이라고 왼쪽에 있다? 아니, 오른쪽에 있다, 호흡기는. 그리고 이 검정게 주호흡기, 얘는 보조호흡기. 주호흡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보조호흡기를 쓴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같은 버디가 장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보조 호흡기를 줘서 같이 호흡하면서 상승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 호흡기는 꼭 있어야 되는데 리조트에서는 많이 안 갖추어진 게 많아요. 수영장에서는 다 이제 이런 주호흡기, 보조호흡기가 있는데 리조트에서는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교육도 물속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기본 게이지가 여기에는 탱크의 공기의 압력, 그러니까 탱크의 양을 표시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압, 뭐 5m, 10m, 20m, 30m 쭉 70m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20m권에서 해야지 레크레이션 다이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가 나침판이 있네요. 나침판이 없는 것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나침판 보는 법은 초보자들은 몰라요. 근데 어드밴스급 정도 되면 이것도 이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점으로 갔다가 원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해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배가 이렇게 떠서 들어가잖아요. 동북 방향으로 몇 메타 지점 이렇게 딱 찍어줘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볼 게 있다. 그렇게 이제 텐더 샵장이 알려주면 이렇게 보고 동북 방향으로, 동북 이쪽이죠. 동북 방향으로 몇 메타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침판이 있고 일단 기본 게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 컴퓨터는 말 그대로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예전에는 너무 고가여 가지고 뭐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중저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좀 비싼 것들은 구글에 내가 다이빙을 어디서 했고 몇 메타를 갔고 몇 분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돼서 이제 체크가 돼요. 근데 저렴한 것들은 일단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 주죠. 뭐 몇 메타 해서 몇 분 걸려서 내려갔고 몇 분 동안 거기에서 유영을 했고 몇 분 만에 올라왔는데 안전정지를 5m에서 안전정지를 몇 분을 했다.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줘요. 이 다이버 컴퓨터가. 그래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신호기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워터 교육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SMB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상승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떨어졌을 이제 투어 하다가 뜨거든요. 상승을 하는데 조류에 따라서 좀 더 밀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m 안전정지할 때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3분 정도, 5분 정도 안전정지를 하고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5m에서 이제 안전정지를 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걸 좀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워터들은 필요해요. 근데 못해. 왜? 다른 거 할 일도 많거든. 들어가서 보면은 내 몸도 잘 못 가누는데 요거까지 교육을 한다는 거는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곤 해요. 알려줘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기타 보조장치 중에 수중 라이프, 수중 랜턴 얘기했지만 수중 랜턴은 흑백으로 바뀐 세상을 칼라로 보여주는 신개념, 정말 신이 내린 물건. 흑백으로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속이 형형색색에 정말 알록달록한데 칼라로 바꿔주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중 라이프는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요.
이 안전이라는 거는 폐그물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장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걸리죠. 걸리다 보면 이제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디가 제거를 해주든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장비 탈부착이 나와요. 벗어서 이제 제거를 하고 탈출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파트 4. 파트 4. 스킨 다이빙 장비 사용법. 얘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할 때 다 까먹어요. 그래서 실습할 때 장비를 내 눈앞에 놓고 얘는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스크 사용법. 이건 초등학생도 하겠죠? 네, 초등학생도 해요. 그 마스크를 끼웠을 때 머리카락이나 어떤 그 모자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가닥이 들어와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커버하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딱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리발 사용법. 수영을 하는 분들이 다이빙을 잘한다. No.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다이빙을 잘한다. 오케이. 이게 왜냐면은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팔도 쓰고 발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어 있어. 막 배어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발도 막 하고. 그러니까 잠수에서는 운동량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해야지만이 편안하게 유영을 오래 즐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핀 차는 것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수영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일반 헤엄이죠, 헤엄. 헤엄을 해봤겠죠. 근데 다이빙에서는 이렇게 발차기를 막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지는 않아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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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시죠? 물속에 들어가서 해봐야지만이 알아요, 이거는. 자, 이렇다는 게 있다. 뭐 자유형, 배형, 입형, 횡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오픈워터보다도 어드밴스급이 이제 그때 이제 또 다른 교육이 있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력 조절 사용법. 공기를 넣기와 빼기. 양성 부력.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장비에 공기를 넣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다. 그리고 손을 일자로 섰을 때 손을 들어야 된다. 엎드렸을 때 손을 이렇게 들면은 공기가 안 빠진다. 이 자세에서, 이런 자세에서 하면, 엎드려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어깨 뒤에 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당겨서 빼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 알려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파트 5. 파트 5. 스킨 다이빙 기술. 스킨 다이빙 기술. 입수법. 자, 보시면은 서서 입수. 그 다음에 앉아서 입수. 그 다음에 뒤로 입수. 그 다음에 뒷걸음 입수. 이게 이제 다 방법론인데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서서 입수. 배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입수를 서서 입수하는 걸 하고, 예전에 이제 보트, 우리 그 해병대 아저씨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막 이거 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트에서 할 때 뒤로 입수, 옆으로 입수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 서서 이렇게 입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그란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뒤로 볼러덩 넘어가죠. 근데 요즘 그런 배가 거의 없다 보니 서서 입수한다 라고. 이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고, 이 뒤로 입수하는 거는 비치, 해변에서 이제 들어갈 때 오리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뒤로. 입수법입니다. 이게 압력 평형. 아까 말씀드렸죠. 귀에 압력을 평형을 해야지만이 코를 잡고 가볍게 분다, 침을 삼킨다, 턱을 움직인다. 사람마다 이걸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초보자들은 뭐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나는 이게 맞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의 압력 평형 얘기했죠. 코로 공기를 훅 불어넣으면 그 압력이 해결이 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잠수 전 호흡 조절, 하강줄 압력 뭐 상승할 때 수면 응시 보시면은 하강할 때는 보여요. 근데 상승할 때는 대체적으로 위에를 잘 안 보더라고요. 위에를 봐야지 위에가 무슨 물체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승할 때 위에를 이렇게 보면서 옆에도 보고 또 위에도 보면서 이렇게 360도 보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신의 구조, 이제 다리에 경련이 올 때,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들어가게 되면 경련이 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누워서 다리 당기면서 풀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 몇 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줘서, 근데 이렇게 다리에 경련이 오면은 또 경련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이빙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경련이 혹시라도 오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좀 있으면 풀리면 돼, 풀어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파트 6 스쿠버 다이빙 기술 그냥 가볍게 브리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보시면, 자, 하강 및 상승. 수영장에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안전 바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부착물, 고정물이 있고 줄이 있고, 처음에는 이제 고정 그 구조물을 잡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압력 평형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된다 하면 이제 줄을 잡고 할 거고, 세 번째는 자유 하강,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핀으로 조절하면서 이렇게 쭉 가만히 있으면 좀 음성 부력 맞췄을 때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갑니다. 근데 핀으로 한번 툭툭 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압력 평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좀 내가 숙달이 됐을 때 이 세 번째 방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상승할 때는 BC에 공기를 조금씩 배출하면서 와야 돼요. 상승할 때는. 자, 중성부력을 이제 15m에서 맞췄어요. 맞추고 이제 상승해야 되겠다. 그래, 상승하자. 팀원들끼리 이제 맞췄을 때 이렇게 살짝 써서 핀을 살짝 튀면은 1m 올라와요. 그럼 BC에 있는 공기층이 더 부풀겠죠. 왜? 압력이 더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를 빼주면서 천천히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상승 속도는 분당 9m. 왜냐하면은 몸에 있는 가스를 새 거와 옛날 거와 새 거와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5m 수심에서 3분에서 5분간 안전 정지를 하면서 충분히 모든 몸에 있는 가스를 새 거로 바꿔주는 거죠. 공기의 알갱이들을 좀 컸던 거를 이제 작은 걸로, 다시 작은 걸로 새 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바다에 들어갈 때 하강줄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 오픈워터 교육에서는 하강줄 있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상승 줄을 잡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안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5m에. 그러면은 그 안반 밑에서 유영을 하다가 그 안반까지 와요. 안반까지 와서 안반에서 최대한 가스를 바꿔주고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가서 이제 또 새로운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호흡기 찾기와 물빼기. 호흡기 찾기와 물빼기인데, 호흡기라는 게 왜 입에서 빠질까요? 그것이 궁금하죠. 왜 빠질까요? 자, 이제 팀원들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4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나의 얼굴을 싸대기를 쳐요. 자기도 모르게 핀으로. 그러면은 이 물고 있는 호흡기가 퐁 빠져요. 그럼 긴장을 하겠죠.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크게 수영하듯이 이렇게 쭉 긁어주면 여기에 이제 그 호흡기가 와서 그 호흡기를 무는 거죠. 물 때 그냥 훅 하고 호흡을 하면은
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호흡기에서 이제 입에 있는 물 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알려줄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호흡기 찾기를 하는 거고, 뭐 호흡기의 물빼기인 거죠. 어떤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웨이트 벨트 탈착. 이런 물 속에서 이런 연습들을 할 거예요. 연습들을 할 건데, 이렇게 풀어놓고 한쪽을 잡고 한 바퀴를 삥 돌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부착, 탈착, 부착. 탈착은 그냥 이렇게 풀르면은 뿡 빠지거든요. 그래서 부착할 때는 한 바퀴 삥 돌면, 물속에서 한 바퀴 삥 돌면은 이렇게 그립을 쉽게 채울 수가 있다. 이 웨이트 탈착, 탈부착을 왜 하냐? 어떤 비상시, 내가 좀 더 빨리 떠야 되겠다, 상승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웨이트만 풀면 바로 음성부력에서 양성부력으로 바뀌어요. 이게 쭉 이렇게 뜨게 되죠. 비상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장비에 뭐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성부력 조절. 이 중성부력 조절을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5m까지 내려간다면 이제 이 바닥층에서 이 중성부력을 맞추는 걸 하는데, 중성부력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죠. 체력 소모 방지. 중성부력을 맞추면 체력 소모가 정말 덜해요. 왜? 땅 짚고 헤엄을 안 쳐도 되기 때문에. 가끔 보면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어.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잘못 배운 거예요. 체력 소모가 방지된다. 공기의 낭비를 방지한다. 자연스럽게 수중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비와 생태계의 보호라고 있는데, 장비보다도 생태계의 보호인 거죠. 왜? 바닥을 쓰거나 기거나 뭘 잡거나 그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생태계와 분리돼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성부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고 BC의 공기를 조금씩 넣어요. 조금씩 계속 누르고 있으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살짝 이렇게 넣다 보면은 요렇게 있던 상체가 요렇게 뜹니다. 거기서부터 스톱. 그리고 호흡을 하면 떴다가 가라앉았다. 이게 이제 그 바닥층의 중성부력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몸소 체험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기의 몸에 따라서 중성부력 맞추는 어떤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해야 될 거 중성부력 조절 중요합니다. 자, 비상 상승. 아까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죠. 12m 이내에서 안전하게 상승하기. 보시면은 이제 짝다이버가 여기 보면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가 호흡기를 이제 주죠. 자기 호흡기를, 보조 호흡기를. 호흡기 오케이. 이제 와서 상승을 천천히 같이 하는 거죠. 상승을 할 때 항상 위에를 이렇게 보면서 비상상승, 보조호흡기를 이용한 비상상승. 짝의 공기가 남아있을 때, 이 공기라는 게 가끔 나도 모르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부딪혔을 때, 이게 또 고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미세하게 이제 공기가 새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공기가 확 주네라는 어떤 그런 경우가 정말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디가 옆에 필요한 거죠. 스쿠버 장비 탈착. 자, 이제 장비에 뭔가 걸렸거나 문제가 됐을 때 방법들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때로는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겠죠. 물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닐 때,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고 떼고 다시 입고, 이런 것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진행을 할 거예요. 눈으로 봐도 몰라요. 직접 눈으로 거기에서 보고, 강사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한 사람씩 따라서 하는 거죠. 자, 파트 9. 다이브 테이블. 다이브 테이블이 뭐냐면 잠수 계획 도표예요. 자, 무강압 한계 시간 내에 잠수한다. 실제 잠수 깊이, 시간. 자, 나와서 안전정지하고 수면에서의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빙 할 때 수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몇 메타의 첫 다이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서 그 다음 다이빙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법, 도표법은 나중에 현장 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메타에서 얼마 쉬고 얼마를 이렇게 잠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잠수표 사용법. 요렇게 해서 47번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잠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줄 거예요. 지금 뭐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뭐 아시겠어요? 모르지. 그죠? 네. 오픈워터들에게 이제 정말 단순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자, 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좀 나오네요. 계획 모드, 다이브 모드, 다이브 로그 모드, 비행 시간, 알람 시간, 배경 조정, 뭐 단위, 개인 컴퓨터와 연결, 뭐 고급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파트 10. 잠수 계획과 진행. 항상 그 계획이 필요하죠. 누구랑 짝을 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런 계획들을 이제 사전에 날짜, 뭐 날씨, 뭐 시간, 뭐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입수 전 계획표, 입수 전 상태 검토, 다음 상황 결정, 입수 출소 지점, 진로 결정, 신호 연락 재확인, 시간 깊이 약속, 공기량 확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잠수 계획표가 이제 뭐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잠수 계획이죠. 진행 한번 읽어 보시면 돼요. 잠수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통 2인 1조, 항상 2인 1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2인 1조 중에서 리더는 꼭 정해야 된다. 리더가 가는 대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살짝 앞뒤 뭐 한 1m 거리에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둘이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꼭 두 분이서 한 조가 돼서 하는 게 중요하다. 파트 11. 잠수의 환경. 자, 물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해파리도 있고 뭐 불꽃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찔리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근육통이 올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식초나 이런 걸로 이제 닦아내거나 이렇게 살짝 카드로 긁어낸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싹 감싸야 돼요. 그쵸? 슈트로 싹 감싸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만지지 마세요. 가서 그냥 눈으로 만지지 말고 눈으로 보시라는 거.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이 여러분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잡힐 일은 없어요. 근데 잘못하다가 간간히 이제 쏘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다. 다른 짓은 하면 안 된다. 아셨죠? 자, 이런 고동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제 해파리와 이 성게. 해파리에 저도 한 몇 번 쏘여봤는데 좀 아파요.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성게를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가시가 박히게 되는 거죠. 되게 쓰라립니다. 눈물은 안 나는데 되게 쓰라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해파리와 성게를 조심해야 된다. 동해바다에는 성게가 지천에 널려 있다. 그 성게를 좀 많이 제거를 해야지 그 사막화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성게는 맛있다. 근데 찔리면 아프다. 그 로그북, 이 로그북은 내가 다이빙을 한 횟수, 날짜, 뭐 날씨, 수심층 여러 가지를 어떤 포인트,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두면은 그 어느 때 가면 아 이런 게 있었고, 같은 포인트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달라집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다이브 일지라고 그러죠. 다이브 로그북을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신호. 뭐 정지가 있고 뭐가 잘못됐어. 좋아. 뭐 좋아 좋다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천천히 침착하게. 자, 손을 잡고 짝과 함께 행동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수신호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수신호는
알고 계셔야지만이 물속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야, 뭐 이리 와, 이리 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을 하면 들리긴 들려요. 가까이에서 좀 들리긴 들려요. 뭐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못 듣죠. 그래서 물속에서는 항상 수신호,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바닥을 쇠막대로 때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의하고 여기를 봐라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사를 좀 찾아서 딴짓 하지 말고 강사를 좀 찾아서 아, 무슨 얘기를 하나 보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요약본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이론은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픈워터들에게는 정말 단순한 것만 그냥 머릿속에 가볍게 알면 풀장에서 연습할 때, 실습할 때 그때 하나 체크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게 1회 다이빙, 또 2회 다이빙, 3회 다이빙 할 때마다 내 몸이 물속에 적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론으로 아마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실습이 최고의 학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워터 교육은 알아야 될 게 이 3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1시 5분, 한계 수심 내 잠수, 시간 내 잠수, 5m 3에서 5분 안전정지. 1시 5분 이렇게 약자로 제가 이제 만든 건데, 한계 수심, 시간 내 잠수, 5m에서 3에서 5분 안전정지. 이 3가지만 지켜주면, 머릿속에 그냥 딱 박아두세요. 이 3가지만 지켜주면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고 신비로운 바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미. 네, 감사합니다. 한우진이었습니다.